백제는 고구려 비류와 원조가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와서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워 성장을 했지만 660년 멸망할 때까지 존속한 고대 왕국이었습니다. 유리한 자연환경과 정치 문화적 선진성을 과시했고 4세기 중엽에는 일본과 중국 등지와 연결되는 고대 해외 상업 세력을 형성하였습니다. 특히 일본 고대 문화의 지도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백제는 일본과 교류를 많이 하며 일본 문화 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복식 문화에도 영향을 많이 끼쳤기 때문에 백제 복식은 일본에 남아있는 자료를 통해서 오히려 저희가 공동으로 연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경우 그 벽화가 남아서 그 자료가 충분하지만 백제는 고구려에 비해 매우 부족합니다. 하지만 고구려의 세력이 남으로 내려와 나라를 세웠고 삼국의 옷의 형태가 비슷하게 발전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백제의 경우는 지금 일본과의 교류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해상 교류를 통한 백제 복식 문화의 연구를 해본 결과 우리의 백제 사람들은 정말 그 바다를 통해서 옆에 있는 그 중국의 해안 지역에 있는 그 지역과도 굉장히 많은 그 복식 문화의 교류가 되었다는 점을 제 논문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백제의 저고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양직공도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 백제 연구를 위한 사료입니다. 그 양직공도는 중국을 찾은 백제와 외 등 외국 사신들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 왕의 그 생일에 이렇게 초대된 사람들 모습을 하나하나 다 그려 남겨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간단하게 사람만 그려 놓은 게 아니라 그 나라의 풍습 등을 소개한 화첩입니다. 처음에는 25개국의 그 사신들이 그려져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이제 사라지고 12개국의 그 사신들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특히 정확하게 백제 국사라고 이름이 붙은 그림과 여기에 대한 서술은 6세기 초 웅진시대 백제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양직공도의 백제 사신은 고구려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백제의 기록에 보면 긴 저고리가 공복, 그러니까 공무를 하는 사람들이 입는 복장으로 사용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백제 사신의 모습을 보시면 긴 저고리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양직공도에 그려진 일본 사신의 모습에서는 원시적인 형태의 차림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백제의 복식보다 정교하지 못한 옷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후에 발전된 고대 복식은 백제의 영향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어떤 연구자는 일부러 외를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약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무시하는, 일부러 실제 모습이 아니라 저거보다는 더 잘 입고 왔을 텐데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 백제인들이 가서 문물을 전해주기 전까지 그 일본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그려진 사실대로 믿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양직공도에 나타난 백제 사신의 복식을 재현해 보았습니다. 거기서 보이는 컬러를 최대한 맞춰 보았고요. 밑에 이렇게 선을 댄 부분, 그리고 이 선의 부분과 하단의 선 부분, 그 다음에 바지 밑에 있는 그 가선이 되어 있는 이 모든 거는 비례해서 거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들을 비례를 다 따져서 계산해서 한번 재현을 해 본 것입니다. 굉장히 광폭의 바지를 입고 있는데 허리에 이렇게 대를 메고 바지통이 밑에가 굉장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좁히는 바지가 아니고 통바지로 그대로 내려오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입고 역시 여미고 대를 매게 됩니다. 그래서 대가 앞으로 메어져서 이렇게 늘어뜨린 형태를 양직공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백제 바지입니다. 사신이 입은 바지의 모습에서 나타나듯이 밑단에 선을 두른 통이 넓은 바지 형태를 입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구려 복식에서 아랫부분이 많이 조여진 형태를 많이 보셨을 텐데 지금 백제 사신의 복식에서는 통이 넓고요. 밑에 굉장히 넓은 띠를 둘렀다는, 그러니까 선을 둘렀다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은 그 청색의 비단 바지를 입었다는 기록 역시 남아 있습니다. 백제 금동 대향로가 출토되는 모습도 보셨고 백제 금동 대향로의 아름다운 형태를 보셨습니다. 여기에 그 나타난 몇 명의 그 조각된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는 또 백제 옷을 한번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 백제에서는 또 치마를 입었다는 기록, 그러니까 추는 자는 2명인데 자색의 대수군유를 입고, 그러니까 대수군유는 소매통이 넓은 저고리를 말하는 거고요. 네, 군유는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백제에서 치마를 입었다는 기록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백제 금동 대향로에 표현된 악사들에서 저희는 백제 복식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 백제 금동 대향로는 대표적인 유물이고요. 표현된 악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배소 연주자와 저희는 검은고 연주자를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 다 치마를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배소 연주자의 경우에는 이중의 치마를 입고 있는 모습도 알 수 있습니다. 포의 경우는 역시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형식을 입고 있는데 왕의 경우 소매통이 넓고 길이가 긴 포를 착용하였습니다. 백제 금동 대향로 검은고 연주자에서도 포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음은 백제 복식을 연구할 수 있는, 이건 사실 일본에 있는 자료이긴 한데 실제로는 천수국 만다라 수장입니다. 이거 줄여서 천수국수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나타난 다양한 복식들을 보면서 백제 복식을 유추해 보겠습니다. 이 천수국수장은 622년에 제작이 되었고 문화 발전에 큰 일을 한 쇼토쿠 태자가 사망을 하고 그의 부인이 그때 이제 여왕이 스이코 여왕인데 그 스이코 여왕에게 말을 해서 저희 남편의 극락 왕생을 빌기 위해 이런 작품을 제작하고 싶다. 그래서 이 제작해서 절에 이렇게 바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작을 허락을 받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 밑그림을 제작한 사람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이 바로 신라와 고구려, 가야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도레인들이죠. 근데 이 세 사람은 하타, 그러니까 우리의 진시입니다. 신라에서 온 도레인이고요. 고마, 이분은 이제 고구려에서 온 분이고요. 아야, 한이라고 쓰는데 이분은 가야에서 온 분입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참여해서 밑그림을 그리고 이제 그거를 실제 자수하는 그 여인들을 시켜서 자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대 그 삼국의 지식인들과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해서 일본 고대 문화 발전을 이루어 갔습니다. 여기에서 이 하타 씨는 매우 중요한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제가 다시 신라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족 여인들의 모습으로 추정되는 이 천수국수장 안에 자수로 새겨져 있는데 이 모습은 하나하나 다 그 도레인들이 그려서 만든 전체 페이지, 굉장히 큰 그림 안에 아주 작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천수국수장입니다. 귀족 여인으로 추정되는 첫 번째 이 여인은 역시 옷은 둥부선 길이의 저고리에 둥근 넥라인입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건 여기 나온 여인들은 다 V넥이 아니고 둥근 넥라인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둥근 넥라인에 선장식이 있습니다.
그 왼쪽으로 다 여며 입었고 소매는 직선 형태입니다. 이렇게 밑으로 처져서 많이 큰 소매가 아니고 거의 그냥 직선형으로 좀 통이 좁은 소매 형태입니다. 무릎 길이의 큰 주름 치마를 입었고 그 아래 폭이 좁은 바지를 이중으로 입고 있습니다. 굉장히 컬러풀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그림은 역시나 둥근 넥라인에 저고리에 습이 달려있는 점이 특이합니다. 자, 여기서 습은 지금 위에 이 사람이 까만색 저고리 입고 있죠. 그런데 그 까만색 저고리 밑으로 붉은색의 주름단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 저고리에 주름단을 제작해서 단 겁니다. 그게 습이라는 건데요. 이런 주름단을 달았다는 점이 요 천수국수장에 나타나는 그 복식의 또 특이한 점입니다. 아래에는 세로로 주름을 많이 잡은 치마를 역시 입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 둥근 넥라인에 역시 습이 달린 저고리를 입고 아래에는 마치 티어드 스커트, 그러니까 계단형 주름 치마를 입고 있는 점이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가로로 이렇게 주름이 나 있다는 것이 그 주름, 저 선이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거든요. 저 부분은 그러니까 층층이 계단형으로 주름을 잡아서 만든 치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는 실제 고대 크레타 여인의 복식에서도 나타나는 디자인인데 그 삼국의 복식과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지만 또 다른 나라의 교류의 흔적이 아닐까 뭐 조심스럽게 한번 짐작해 봅니다. 자, 나머지 네 번째 그림입니다. 역시 이 여인들이 두분부선 길이를, 그러니까 엉덩이를 다 지금 덮고 있는 형태의 길이고요. 둥근 넥라인에 역시 저고리에 습이 달려 있습니다. 발목 길이까지 오는 치마를 입고 있는데 풍성한 주름이고 한 사람은 세로로 주름이 잡혀 있고 한 사람은 가로로 잡혀 있는 이건 역시 계단형의 치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거 보시면 왼쪽으로 마치 가방의 형태, 가로 형태로 크로스를 메고 있는 점, 이것도 이 당시에 특별한 그 복식의 형태였습니다. 여기서 퀴즈 내겠습니다. 다음은 삼국시대 각 나라별 사신들을 그린 왕해도입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의 사신들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은 각각 어느 나라 사신일까요? 일단은 백제, 신라, 고구려인데요. 각자 나라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왕해도는 양직공도의 모사본입니다. 그래서 변형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본 양직공도 백제 사신의 그림을 생각하시면 먼저 백제 사신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은 1번은 신라 사신, 2번은 고구려 사신, 3번은 백제 사신입니다. 7세기 이후에 그려진 왕회도에 나타난 삼국의 사신복은 공통적으로 둔부를 덮는 길이에 수구 쪽으로 좁아지는 소매형, 직령우임. 자, 직령이라는 거는 앞에서 크로스 되는 부분이 직선으로 V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임,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여몄다는, 그래서 직령우임에 의사포를 입고 의사포, 그러니까 마치 포와도 같은데 이제 저고리의 긴 형태를 입고 그 발목 길이, 바지 뿌리가 다 조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다 이게 통이 넓은 바지에 관고를 입고 있습니다. 자, 고구려와 백제 사신에 비해서 첫 번째 그림의 신라 사신의 바지 끝은 좀 약간 다른 형태입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약간 좁아진 형태를 보이는데 이러한 바지가 그 후대에 등장했을 수도 있고 고대 시대에 존재했을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